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방식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8번째 회담이지만 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נדון בכל הנושאים שעל הפרק, בראשם איראן, וכמובן שהמטרה שלנו היא לשמור על ביטחוננו וגם להרחיב את מעגל השלום סביבנו.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을 약화해야 한다며 대이란 군사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철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에 끝장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전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자 지구에서 국제 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에 원유 시설을 공격받은 사우디가 중동 갈등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전술이 작용한 건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خارج اليمن وسوف نستمر فيها. نحن حددنا هدفا واضحا في هذه المواجهة وهو هدف فك الحصار عن اليمن سواء حصار المطارات أو الحصار السياسي.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But we're not involved with that. But we may, if they're a problem, we'll probably have to get involved.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영내 중재자인 오만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이익으로 얽힌 복잡한 셈법 탓에 사우디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